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이제 밤 시간이 됐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추미애와 그리고 이 추미애 단문거린 박범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정치인으로 어쨌든지 간에 5선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지금 현재 윤석열과의 갈등 국면에서 보면 누구한테라도 2등 가라고 하면 서울에서 잠이 안 들 정도로 이 오만과 독선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한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행정법원에서 2번이나 실패했어요. 대대적으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마 본인의 일생을 살면서 가장 뼈아픈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작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또 다른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이면은 이 변호사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변호사 시험 여러분들 지금 현재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이 많은 방역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한 조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확진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또 이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방역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방역관리 방안을 내놓긴 내놨지만은 이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자 끝까지 시험을 볼 수 없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니까요.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바로 지난 12월 29일 날 이런 확진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수험생들의 말하자면 이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요. 조금 전에 뒤늦게 이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 법무부 추미애가 내린 조치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공고한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중에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부분하고요.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헌재의 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서 이번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확진자이건 아니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일단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보장을 해줬다. 그래서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또 다른 추미애의 이 무능함 그리고 무식함을 질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 또 이런 가처분 신청만 낸 것이 아니라요. 이 고사장인 연세대와 중앙대에서는 최근에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관할하는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법무부 장관이 그야 또 이 정세균 총리가 이 제대로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한다. 지휘 통솔에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박범계 이전에 이 얘기는 또 하나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송파구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이 천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의원과 다른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지금 현재 현장에 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 정황은 없다. 그래서 함께 발견된 다른 남성의 신상과 차량 소유주 등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현직 민주당 의원이 구의원이 자기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배경이 뭔지 또 이게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박범계 지금 현재 법무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오심을 한 문제, 즉 오판을 한 박범계, 그야말로 이 법리 판단 능력이 이렇게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사건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999년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 슈퍼에서 일어났던 강도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3인조 강조가 슈퍼에 침입을 해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폐물을 털어가지고 달아났었죠. 그래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3명이 유죄를 받고 옥살이를 쭉 했어요. 그런데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전부 다 이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배석 판사가 박범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박범계가 충북 영동에 있는 영동에 있는 임야, 그러니까 42,000여 평방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6,500여 평씩 됩니다. 이 임야를 1970년도 6월에 선친들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당시 나이는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부모들로부터 받았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땅을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 할 적에는 신고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국회의원이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고의성이 틀림없이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돈 주고 샀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니까 종중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중산은 한번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2003년도에는 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2012년도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신고를 고의적으로 빠뜨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핑계는 뭐라고 대고 있느냐? 이건 내가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고 보좌관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몰랐다. 이렇게 100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즘은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말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유상범 의원, 검찰 출신이잖아요. 박 후보가 2003년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 평의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수요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 이게 국민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이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2014년도에 당시 본인이 민주당 원내 대변이었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서 고의성이 다분하고 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고의적인 재산 누락 신고, 축소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 해서 특필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또 부동산 의혹이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는 4억 원에 상당하는 밀양 땅을 또 누락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땅은 땅 규모는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양에 있는 이 땅은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인데 이 가격은 지금 시가가 약 4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 박범계 부인이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땅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2018년도 11월 달에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2018년도에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았잖아요. 처갓집에서 부인이. 근데 18년에 등록을 안 하고 19년도에도 등록 안 하고 2000년도 작년에 총선 직전에서야 신고했어요. 자, 이거는 아니 자기 배우자가 뭐 4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4억 원어치의 땅을
장인한테 물려받았는데, 처갓집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기억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를 총선 직전에야 뒤늦게 알고서 신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18년도 19년도에 왜 신고를 안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신고한 거 아니냐. 그야말로 이 박범계 권력욕이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탈이 두려워가지고 정신없이 그때서야 뒤늦게 챙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비판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이제 1가구 1주택 공직자 하려면 되라, 이거를 작년 8월서부터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그때 박범계 측에서는 1가구 1주택 이런 정책이 뉴노멀이다, 그래서 대거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마 장가를 굉장히 잘 건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처분한 부동산이 모두 4건입니다. 대구에 있는 주택과 상가, 밀양시에 있는 건물과 토지, 이런 거가 있는데요. 이것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범계의 손위 처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다주택을 감추기 위해서 친척에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이건 이제 뉴스거리인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 대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하게 많이 익숙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이 김소연 변호사죠. 국민의힘 이번에 총선에 출마했었는데 대전에서 서구에서 유성에서 출마했는데 당선이 안 됐죠. 그런데 이 김소연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인데 김소연 의원이 본래 대전시 의원을 했어요. 의원을 하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지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이 김소연 의원이 시의원 선거 때 박범계가 금품을 요구했다, 1억 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해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박범계 비서관과 당시 대전시 의원이 실제로 이 돈을 받아 챙긴 그런 혐의가 있어가지고 대법원에서까지 전부 유죄 판결이 받았어요. 그리고 박범계는 이 무죄인 거죠. 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렇게 되니까 박범계가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 본인이 방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김소연 당시 대전시 전 의원, 민주당에서는 보복 조치를 하다가 제명을 했고요,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박범계는 허위 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이 김소연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새롭게 문제가 되게 된 것이 이 김소연 의원이 이런 그 소송과 관련해서 대전 3개 방송 MBC와 KBS, TJB 여기 기자들을 3명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관련 비리 의혹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한 시기는 2008년도 11월 15일과 16일인데 이때 기자들한테 한 얘기들이 녹취가 되어 있었는데 약 30분가량의 녹취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녹취록을 갖다가 박범계 변호인 측에서, 즉 LKB 파트너 측에서 2019년도 초쯤에 재판부에 이 녹취록을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냈느냐, 이것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김소연이가 말하자면 2018년도 이때 기자들을 만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이 녹취록 일부를 증거 자료로 냈어요. 이거를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김소연 변호사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는 실제적으로는 당시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3사 기자 중에 한 명이 이 녹취록을 박범계 측에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박범계가 이거를 유리한 부분만 잘 발췌해가지고 LKB 파트너스 측에서 판결을 유리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한테 받아서 제출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몰라가지고 박범계 측에서 몰래 이거를 녹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비법 위반 혐의로 또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는 기자로부터 제보 받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법원도 알고 있고 사실상 카톡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기자한테 이 박범계 보좌관이. 그렇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 혐의는
고소했지만은 이거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기자가 제공한 것을 이제 결국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한 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기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지난 2일 날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권한 유착의 전형이 아니냐. 그래서 대대적인 이 소송전이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박범계 민사소송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일단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보좌관, 돈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범계는 아무런 이 죄가 없는 것으로 딱 끝났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해서 이 녹취록을 불법으로 입수를 했다면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소연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김소연 변호사한테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진짜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청년 박범계 의원이, 이 녹취록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박범계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청년 당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박범계 의원 측에서는 지금 문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만을 토대로 해서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한 거, 요것도 민사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 녹취록을 쓰고 있는데요. 이 녹취록 사건 때문에 대전 지역의 이 법조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박범계가 지금 현재 장관 내정된 직후에 바로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권한 유착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소송전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지난번 이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박범계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란 국영TV가 방금 전에 속보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을 납포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국영TV가 방송한 것을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란 국영TV 보도 내용을 보면 이 MT 한국캠이라고 하는 이 선박이 페르시아만 해협의 석유 오염을 이유로 해서 이란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고 납포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포된 내용은요, 영국 해사교역운영국에서도 이 내용을 잡았고요. 영국이 또 해상보안정보업체인 암브레에서도 이 사건은 명백히 납포된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선박이 이란 당국에 의해서 납포된 것은 이제 확실한 사실이다. 이 선박에는 우리 한국인 5명이 지금 승선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의 외교부의 이제 외교적 노력, 석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과연 외교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납포되어 있는 우리 국적의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어느 정도나 그야말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